라고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했죠. 실제 생각 아닌데 생각하고 하고, 여기서도 실제 생각 아닌데 생각하고 하고, 그렇죠? 사실 생각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박물관이죠, 박물관. 그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Now referred as the house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Hans Christian Andersen. 여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현재 뭐라고 일컬어지냐면요, 한스 크리스타 안델센과 전통적으로 관련된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은요, 여전히 핵심이랍니다. 한스 크리스타 안델센 박물관의 핵심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뭐겠습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짝퉁 생가, 그거 말하는 거겠죠. 근데 짝퉁 생가야. 심지어 본인이 나서서 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라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래요? 관광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전히 지금도 핵심이랍니다. 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나옵니다. 따라서 authentic pilgrimage continues. 자, 진짜 순례가 지속된답니다. 블라블라 하기를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그러면 진짜 순례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순례라는 건 어디를 이제 뭐 도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authentic pilgrimage는 사람들의 방문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고요. 사람들의 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 실제로 어디를 방문한다? 진짜가 아닌 장소에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빈칸에 대한 답은 사실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Sanctuary on an inauthentic location.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첫 문장에서도 나오곤 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뭐래요? 관광산업의 특징이 뭐다? 진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얘기했고요. 사실 이 진짜가 아닌 거라는 거는 마지막 문장에 진짜가 아닌 장소에 집중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진술되고 있는 거다. 근데 첫 문장만 보고는 이 답을 알 수는 없죠. 진짜가 아닌 게 특징이라고 했지 여기에 사람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는 예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예시 추론. 안데르센의 생가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누구야? 셰익스피어의 생가에 대한 논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생가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 어떻게? 사기쳐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여전히 순례가 계속 되고 있구나.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됐어? 그래서 1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질문 써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질문 1번. 1,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당연히 관광산업의 특징을 말하는 거겠죠. 관광산업의 특징. 자, 2번. 3, 4, 5 문장은 1, 2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자, 1,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사실 표시를 해놨는데 주제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오른쪽을 잠깐 먼저 보면은 주제를 두 문장으로 잡았습니다. 1, 2번. 3, 4, 5가 설명, 6번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제를 두 개로 잡았냐면요. 진품이 아닌 것이라는 이 말 자체만으로는 사실 너무나 좀 포괄적이죠. 내용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거를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얘도 주제라고 좀 잡았습니다. 얘보다 좀 더 구체화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셰익스피어의 생가 얘기 나오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 2에 대한 정답은 예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질문 3번에서 6번 문장은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얘도 똑같이 아까랑 요약, 결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재진술한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제를 재진술한다? 아니, 주제를 재진술한다 해도 될 것 같네요. 얘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진정한 순례가 진짜가 아닌 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은 첫 번째 나왔던 문장은 사실 거의 대응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제 재진술을 해도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까지 다 말씀드렸고 하단의 중심 내용 요약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진짜가 아닌 것, 진품이 아닌 것, 다 가능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이 오랫동안 관광 산업의 특징이었으며, 이거는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거죠. A feature of the tourist industry 나와 있죠. 셰익스피어나 한스 크리스탄 안델센의 생가가 사실은 그들의 생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그러한 것으로 홍보된다라는 겁니다. 뭐 맥락이 비슷하면은 맞게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4번까지가 패턴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패턴이 주제, 설명, 결론 패턴으로서 모의고사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뭘 아시면 좋겠냐면은 뭔가 주제 부분을 말하고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이렇게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구나라는 걸 같이 알면은 여러분께서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들께서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지문에 대해서.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이 미리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결론을 말하는 문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마지막 문장이 뭔가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은 결론 또는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처음이나 마지막에 빈칸 문제로 많이 출제한다. 결론이 없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냥 주제 삥 말하고요. 설명만 쭉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약으로 출제하기가 좋아요. 오히려. 알겠죠? 이런 거를 알면은 좀 여러분이 내신 대비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5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됐죠? 준비됐죠? 갑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이 첫 문장에 나와 있고 패턴이 이제 두 번째로 바뀌었네요. 주제, 설명, 설명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결론이 없는 패턴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설명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까 말했다시피 요약으로 시험을 잘 내거나 내신이라면 아니면은 주제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출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빈칸이 처음에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제 설명 패턴은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저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래서 실제로 지금 5번과 6번 지문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둘 다 보시면은 빈칸이 다 앞에 나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첫 내용 빈칸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reflecting on 하면은 이제 뭐뭐를 숙고하다라는 뜻이죠. 그냥 reflect는 반사하다, 반영하다. reflect on 하면은 심사숙고하다. 뭐를 심사숙고하냐? 매우 드문 경우를 한번 심사숙고해 보면요. 어떤 경우냐? 이니치 또 나왔네요. 외워서 써도 되고요. We fundamentally reframe our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라고 나왔네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reframe하는, 재구성하는 매우 드문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건 causes us to blah blah예요. 우리를 블라블라하게 유발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주에 대해서니까 범우주적인 거,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것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을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음 내용을 보면 과학은 해갖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딱 두 문장만 읽었을 때는 뭘 파악할 수 있냐면, 과학에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좀 뭔가 근원적인 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빈칸하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기법인데요. of measuring and of developing models to produce predictions 라고 되어 있어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측정하고 모형을 개발하는 기술이 바로 과학이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정의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과학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흔히 provoke, 유발하는데요. deeper questions,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유발한답니다. 뭐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냐? Why the universe is in the condition it is in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첫 문장에서 근원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이해라는 말이 나왔거든, 첫 문장에. 근데 이 근원적 이해라는 게 뭔데? 이 근원적 이해라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왜 어떤 현재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왜 그런 상태로 있는 거야? 이거라고. 그래서 이게 근원적 이해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에 대한 질문. 공간이 없어서 그냥 말로 할게요. 됐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말하면 헷갈릴까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해준 게 그 다음 문장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게 실제로 뭐냐? 중력이라는 건 물체 사이의 중력은 왜 존재하냐? 이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에서. 그렇죠? 중력이 왜 존재해요? 몰라요. 뉴턴도 모른다 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나 근원적인 질문인 거니까. 마치 수학으로 비유하면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근원적인 건 사실 뭡니까? 약속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냥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까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원이라는 거는요, 대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대전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또 이제 나온 게 Why we have the particles we have and not others.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왜 가지고 있냐? 그리고 다른 애들은 왜 입자를 안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다 근원적인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유발한대요. 뭐에 대해서? 과학적 모형에 대한 논의에서는요. 즉 과학적인 어떤 모형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왜 이게 발생하는 거지? 이런 거를 던진답니다. 즉 이런 근원적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재구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빈칸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빈칸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한 단서는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여기 4번 내용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은 첫 문장에서 말한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이해라는 게 뭔데 이거 설명한 거야.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라는 게 뭔데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데 왜 일어나는 건데 이거에 너무나 근원적인 거 근데 이거를 알아내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과학은 강하게 압박을 한답니다. 이러한 질문에 강하게 압박을 한대요. 뭐 하면서? 다가가면서요. As far as it may. 그것이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범위까지 다가가면서 질문을 한답니다. 하지만 나왔네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질문이냐? 왜 그것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즉 근원적인 질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원적인 질문. As opposed to what they are.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아니라요. As opposed to 하면은 뭐뭐하는 반대로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느냐에 대한 질문. 즉 근원에 대한 질문은요.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되게 핵심적인 건데 설명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첫 문장을 재진수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주제를 재진수하는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7번 문장은. 왜 그러냐면 잘 봐. 첫 문장을 잠깐 다시 한번 봐볼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우리를 어떻게 유발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우주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이렇게 유도한대요. 근데 방금 7번 문장은 어땠습니까? 7번 문장 보면은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어떤 일들이 왜 그런 식으로 현재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래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근원적 질문이죠. 그럼 주어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1번 문장이랑. 근데 이 근원적 질문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나왔네. 그럼 사실상 첫 문장에서 나온 cause us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빈칸에 대한 거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이끄느냐? The relevance of philosophy and religion이라고 나왔네요.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끌어버린대요. 철학과 종교의 영역.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주라고 쓸게요. 자,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를 하려 함.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야? 과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요 문장에서 우리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근데 과학을 이용하려 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니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다며요. 그럼 이 말 자체는 뭡니까?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 이해라는 것 자체가. 중력이 왜 발생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뭐 이딴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용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해결하려 함.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빈칸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거죠. 비과학적인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는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죠. 비과학적인 걸로 해결하게끔 유발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게끔 유발한다라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사실 뒤에 더 안 읽고도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5번. Think carefully about the limits on the role of science. 과학의 역할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과학의 역할의 한계라고 했잖아. 한계. 과학의 역할의 한계가 뭡니까?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걸로 간다는 거죠. 그게 뭐야? 철학과 종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빈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사실 그래서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얘는 좀 여러 가지가 좀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문제 제기라고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주제 재진술, 그러니까 재진술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재진술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말하면 반복이에요. 반복. 여기 논리 근거에 써 있는 거는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문제 제기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반복이 좀 더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첫 문장에 나온 주제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를 좀 보면은요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텐데 과학은 위에 같이 왜를 기반으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근데 과학이 이걸 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8번 문장 보자면 Science, 과학은요 can clear away much of the falsehood on the way. 도중에 거짓의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 질문이랍니다. 뭐에 대한?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 더 요구한답니다. 뭐를요? For acts of belief라고 했잖아요. 신념의 행동을 더 요구한다라고 나왔잖아. 신념의 행동. 그러면은 신념적인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뭔데요? 위에서 말한 철학과 종교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Then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 설명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해줬고요.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말한 거를 또 다시 한번 얘기해준 겁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해준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As a matter of opinion, 자, 의견상의 문제랍니다. How far scientific models alone? 자, 과학적 모형만이 provide full and satisfactory explanation.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견해상의 문제이다랍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뭐다? 그냥 개개인의 견해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중요한 거는 궁극적인 근원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문장은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중요한 문장은 어디였어요? 7번 문장이었어요. 7번 문장. 주제를 똑같이 다시 한번 말한 7번 문장이 사실상 중요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답 5번 나왔고요. 자, 질문 1번. 1, 2번 문장에서 위클의 소재가 무엇입니까? 1번만으로는 소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문장부터 나오거든. 그래서 1, 2번 문장의 소재라고 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수단으로서의 과학의 역할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2, 3번 문장에 대해 4, 5, 6 문장은 어떤 관계냐라고 나왔네요. 자, 2, 3번 문장은 뭐였습니까? 2, 3번은 여기 과학이란 이런 거다. 과학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3번에서는 과학은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과학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학문으로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4, 5, 6번에서 얘기한 거죠. 그 질문의 종류가 무엇이냐라는 구체적 예시를 말했으니까 당연히 질문 2번은 예시가 정답이 되겠죠. 자, 질문 3번은 7, 8, 9번은 서로 어떤 관계냐라고 했습니다. 7, 8, 9번은요 사실상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과학으로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 했죠? 신념의 행동으로 가야 된다. 됐죠?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죠. 결국 과학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과학만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는 견해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개가 다 반복이다. 반복. 그래서 질문 3에 대한 정답은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도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 제기 또는 반복 둘 중에 하나로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 설명원 설명 2. 주제는 이제 당연히 1번 쪽이 가깝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2번까지를 주제로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굳이 주제를 꼽자면 1번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주제로 잡았고요. 설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2번에서 6번까지 한 세트 그리고 7에서 9번까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2번부터 6번까지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근원적 이해가 뭐야? 이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근원적 이해라는 게 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죠. 됐어요? 전환하는 게 뭐야? 뭐 중력이라는 건 왜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근원적 질문에 대한 거고요. 7, 8, 9번은 뭔 얘기를 한 겁니까? 그 근원적 질문은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 요약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주를 이해하는데 과학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과학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빈칸에 대한 정답이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한계들은 한계점들은 제한점들은 다 가능합니다. 철학이나 종교, 신념의 영역에 속하는 질문에 남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어떤 그 과학 강사가 그 뭐였죠? 중등부 학생이었나? 초등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초등부를 이제 가르쳤대요. 과학 선생님인데. 근데 이제 그 학부모한테 컴플레인 전화가 왔대. 이 선생님이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학생이 질문한 거를 왜 그거를 그냥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과학 선생님이. 그래서 아니 학생이 몰라서 물어본 거면 네가 공부해서라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냥 모른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과학 강사가 어머님 혹시 아이가 질문 어떤 거 하셨는지 아냐고. 아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왜 대답 제대로 안 해줬냐. 학생이 한 질문이 그거였대요. 선생님 중력은 왜 생겨요? 왜 있어요? 이게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대답해 준 거야. 아 그거는 선생님이 답해 줄 수가 없어. 그건 선생님도 몰라. 왜요? 아 이거는 그냥 있는 법칙이야. 이거는 뉴턴도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학부모가 전화해서 아니 중력이 왜 생긴지 모르면은 공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 건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실제로. 갑자기 중력 얘기 보니까 생각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방금 전과 마찬가지 패턴인 주제 설명 패턴입니다. 자, 똑같은 말 또 반복할게요. 빈칸이 주로 초반에 나오고 요약형 문제나 빈칸 문제로 변형돼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빈칸에 어떤 내용일까를 우리가 그냥 여기가 빈칸 뚫려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는요 기반 시설이죠. 사회 기반 시설인데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사회 기반 시설을 블라블라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럼 일단 소재는 나왔네요. 뭡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죠. 근데 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특징으로서 제가 일부러 번호를 매길게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효율성 증대. 일단 이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이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회 기반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전혀 감도 안 잡힙니다. 읽어볼게요. 이어서. 자, one recent study라고 했으니까 한 연구에서 그냥 예시 드는 거겠죠? 대놓고 나왔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배터리아를 보여주는데 daycare center가 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떤 어린이집이냐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큰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여기 daycare center를 쌤이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뒤를 보면은요. 여기에 여기 된 1이라고 나와 있죠. 1. 그럼 이 1이 B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B 이하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교급의 대내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A랑 B를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있잖아요. 비교급의 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랑 B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여기 중간 내용 다 빼버리고요. 중간 내용 잠깐만요. 우리 바로를 잘못 보네. 어디 보자. 잠깐만.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 A에 있는 내용과 B 내용을 비교했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A가 더 사회적 커넥션과 supportive relationship을 foster 해준대요. 길러준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사회적 커넥션이니까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사회적 유대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협력적인 관계, 지지해주는 관계니까 협력 관계. 이런 측면에서 A가 더 월등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A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린이집인데 장려한대요. caregivers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돌봐주는 사람인과 그러니까 이제 부모겠죠. 보호자와 부모겠죠. 보호자와 부모로 하여금 to work in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끔 해서 and wait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를 기다리게 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종종 교실 내에서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시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우리 아들내미를 어린이집을 보내봤잖아. 우리 아들내미가 초2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보내봤는데 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제 그 선생님 손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씩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다른 이제 학부모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 아줌마들이라서 나만 좀 뻘쭘했어요. 나만 좀 이렇게 있고. 아무튼간.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결국에는 들어가서 기다리는 어린이집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B 어린이집은 뭘까요? 매니저가 그 관리자 담당자가요. Allow parents to come in. 자, 부모로 하여금 들어오게끔 허용한답니다. On their own schedules.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들어오게 한대요. 스케줄에 맞춰서. 그리고 hurry through drop off and pick up. 그러니까 좀 빠르게 이제 뭔가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can quickly return. 그들이 빠르게 되돌아가기 위해서요. 어디로? 그들의 사생활로. 그래서 그럼 결국 A 내용은 뭡니까? 좀 뭐랄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들어와서 기다려 이거죠. A는요. B는 뭡니까? 우리 오늘 하원 시간이 몇 시니까요. 이때 맞춰서 오시면은 저희가 하원 시켜드릴게요 이거죠. 차이점 보여요? A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아까 전에 효율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효율성. 그럼 우리가 한번 딱 정리해보자. 효율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A랑 B 어린이집 중에 어디가 더 효율적이에요? 어디가 더 효율적이죠? 당연히 B가 효율적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시간 날려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가자마자 애 데리고 가고 빠이빠이 하면서 바로 나의 사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효율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B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정리하자면 A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B는 효율성이 높아. 근데 A가 뭐래요? 이 측면에서는 더 좋답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거를 벌써 알 수 있거든요. 빈칸에 들어가. 지금 하나 읽었어요. 예시 하나 읽었는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인데 효율성이 높은 사회 기반 시설이라 했죠. 방금 전에. 그러면 이거는 뭐다? 효율성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시에 좀 쉽게 표현하면 정이 없다. 됐어? 쉽게 표현하자. 좀 정이 없는 거죠. 정이 없어.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사회적 유대감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즉 사회적 유대감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혹시 여러분 중에 시골 동네 살아본 분 계신가요? 시골 동네? 있으세요? 있어? 어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시골의 기준은 이거예요. 일단 슈퍼 가려면 걸어서 최소한 10분은 걸리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개울가 같은 데서 이제 그 막 깨고락지 잡고 뭐 이런 거. 그래? 너 나이 속였지? 나이 속였지? 나랑 같은 세대 아니야? 아니 약간 안녕, 친구. 개울가는 없는데 논이 많아서 논 물에서 도마뱀을 도마뱀이 잡아. 도마뱀은 나도 안 잡아봤는데 나도 안 잡아봤는데 도마뱀은. 그러니까 아무튼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약간 그 시골 동네 같은데 보면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 동네 살았었는데 거기는요 정말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진짜 그냥 꽝이에요. 꽝.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 막 약간 시골 인심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저는 이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떡볶이. 요새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효율성으로 보면 짱이에요. 맛도 일정하고 효율성으로 보면 짱이에요. 근데 엽떡이나 막 이런 데 먹어보면요 정이 없어요. 좀 서비스를 좀 보여주지. 정이 없어. 옛날에 이제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에서 이렇게 사 먹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좀 서비스로 주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갈수록 좀 정은 좀 내려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예시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예시가 나오겠죠. 제가 좀 길게 써놨는데 방금 얘기한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 자, 이어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자면
because much of our hard infrastructure. 자, 여기서 hard infrastructure라고 했으니까 단단한 기반 시설이잖아. 결국에는 물리적 기반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말한 기반 시설은 어떤 거예요? 시스템적인 기반 시설인 거죠. 시스템적인 거. 우리 어린이집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하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시스템적인 기반 시설을 가지고 예시를 든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물리적 기반 시설이에요. 진짜 실존하는. 됐어요? 자, 이런 물리적 기반 시설의 대다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아니면 식품 공급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그런 이제 인프라가 is designed 설계되는데요. 뭐 하도록 설계되냐면 to promote the better circulation of people or vital resources라고 나왔네요. 이 내용이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첫 문장에 나왔던 얘랑 똑같은 거예요. 됐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효율성 올려준다. 됐어?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더 나은 순환을 촉진해 준답니다. 뭐에? 사람에. 그러니까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필수 자원이죠. 인적 자원이나 필수 자원에 더 나은 순환을 촉진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효율성이 좋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자,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 나왔어요. 그것은 가속화시킬 수 있답니다. 뭐를? The trend of social automation을요. 요 내용은 빈칸에 대한 단서가